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당신생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당신생 과정은 해당 과정의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지만 특별한 분야,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인 분야에서는 우회적 경로를 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에서부터 피루부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뀌고 포스파이놀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단계, 그 다음에 해당 과정 3번은 또 프락토스 16 포스파타제에 의해서 올라가는 단계, 1번은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에 의해서, 포스파타제는 인상기를 떼내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1번과 3번은 ATP가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ATP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즉 포스파타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45페이지 우회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1번, 2번, 3번 나타나는 것들은 이 그림에서 있는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우회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회 1번 피루부산에서 포스페놀 피루부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피루부산 카이네이즈를 우회하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피루부산 카복실레이즈는 피루부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ATP 및 비오틴 의존성 카복실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복실화를 촉진시킨다. 카복실화 촉진시킨다는 뭐예요? 탄소를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ATP가 필요하고 비오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효소는 아세틸코에일을 알도스테릭 활성인자로 사용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다시 또 언급이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간단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루부산 탄소가 3개짜리였어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의 탄소가 오는데 이 탄소는 HCO3 탄산염에서부터 유래되고 있네요. 이 탄산염은 우리가 이제 산소 호흡을 할 때 이것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ATP가 한 분자가 또 필요하고 이 반응은 가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오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자, 옥살로아세트산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CO3에서 온 탄소가 카복실기로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카복실 레이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TP가 인산기가 이런 피루부산에 와서 붙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필요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ADP와 인산기가 이렇게 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자 H+가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줄, 피루부산 카복실레이즈는 마이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옥살로아세트산을 생성하며 옥살로아세트산은 그곳에서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산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위에 있는 비오틴, 비오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가 비오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오틴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타민 B의 복합체의 일종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비오틴이 없으면은 글루코스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오틴이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 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한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않겠고 여러분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자, 이 그림이 12-11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구획, 우회 1의 구획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피그리즘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경로는 옥살로아세트산과 환원 당량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동시킨다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피루부산이 이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12-10 그림 보게 되면은 피루부산이 옥살로아세트산 된 다음에 바로 마치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 또 복잡한 과정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옥살로아세트산이 피루부산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옥살로아세트산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말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산 디하이드로겐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말산이 만들어집니다. 말산이 만들어질 때 NADH가 필요하고 NADH가 필요하니까 NAD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말산은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말산이 이제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면은 세포질에 있는 말산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이것들은 다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바뀝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전체적인 넷들을 보게 되면 옥살로아세트산이 한 분자가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 이동해 가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말산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옥살로아세트산의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요. 당 신생에 사용되기 위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동해야 하며 세포질에서 나머지 경로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막은 옥살로아세트산을 옮기기 위한 수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말산염 탈수소요소 말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말산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NADH가 필요한 거죠. 이후에 이제 세포질로 이동하여서 세포질에서는 다시 말산염 탈수소요소에서 다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재산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자, 이 과정은 환원 단량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NADH는 후에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 반응에 의해서 이놈들은 다시 소비가 된다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 여하튼 간에 옥살로아세트산이 이동해 왔어요. 그 이동해 온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포스페놀 피루부산 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PEPCK라고 지금 이 그림에서 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카이네즈에 의해서 뭐로 바뀝니까? PEP 포스페놀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밑에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고 이런 PEPCK 포스페놀 피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는 마그네슘이나 MG, 망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며 쉽게 역회전될 수도 있습니다. ATP가 아닌 GTP가 에너지 공유체로 여기에서 사용이 된다는 점을 또 우리는 앞에 그림 12-10에서 봤던 내용들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피루부산 카복실화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변환될 때 고정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 반응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의 순수한 고정은 없다까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획 2번입니다. 플락토스 1,6,2인산에서 플락토스 6인산으로의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해당 과정의 3번에 해당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플락토스 16 비스 포스파타제에 의해서 이 과정이 촉진이 되네요. 자, 거기 보니까 한 분자에 물이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화학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위에 3번 글루코스 6인산에서 이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글루코스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글루코스 6인산은 헥소카이네이즈 역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루코스 6번의 인산기를 떼어내는 효소, 이게 바로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물 한 분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12.10 그림에서 봤고요. 여기에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는 주로 이제 간, 신장에서 발현이 되고 있고, 근육은 적은 양의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 활성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이런 분포도가 달리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그 결과 간은 글루코스를 생성한 후에 혈류를 통해서 글루코스를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간은 이런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34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당 신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해당 과정에 역과하는 결론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당 신생의 기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루부산 외에 당 신생의 주요 기질들, 당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기질들, 피루부산뿐만 아니라 락토산과 아미노산도 당을 만들어내는 기질로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 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은 글리세롤에 팻에시드가 붙어 있는 게 지방이지 않습니까? 팻에시드가 떨어져 나간 글리세롤.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당을 만들어내는 기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언급이 될 것이고요. 자, 먼저 젖산이 나오네요. 양으로 따지면은 락트산은 당 신생의 가장 중요한 전구체입니다. 양쪽으로 봐서. 골격근은 특히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락트산이 만들어진다 그랬고, 앞에 시간에 제가 이 락트산은 글루코스를 만드는 기질로서 재수 활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글루코스의 완전 산화를 위해서 호흡이 충분한 산소를 조직에 전달하지 못할 때 이것이 많은 양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해당 과정은 피루부산이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대사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생성이 되는 것이죠. 락트산 탈수수 요소는 근육 내에 풍부하며 또 평형 상태는 강력히 피루부산을 락트산으로의 환원을 또 선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근육에서 나온 락트산은 혈액으로 방출되어서 심장으로 가며 그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 근육에서 생성된 락트산 중에 일부는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들어가요. 간에 있는 LDH에 의해서 이것이 피루부산으로 재산화되네요. 이 피루부산은 당 신생을 통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락트산이 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피루부산으로 바뀐 다음에 당을 만드는 기질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고, 글루코스는 혈류로 돌아가서 근육으로 이동해서 또 글루코젠을 또 재생성하네요. 칼과 코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리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이 칼, 그 다음에 코리라고 하는 두 분이에요. 자, 이름 보니까 코리가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 부부입니다. 부부 학자로서 1947년에 이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표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우표의 표지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밑에 있는 왼쪽 아래 있는 그림은 이제 노벨상 수상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리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코리 사이클은 그 옆에 있는 그림 12.12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12.12를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골격근에서 글루코스가 락트산으로 바뀌게 되겠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가서 간에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아주 심플한 이런 회로예요. 심플한 이런 회로를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는 NAD가 참여하고 NAD가 빠져나오고 NAD 플러스가 빠져나오면은 NADH가 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과정에서는 또 ATP가 소비되거나 또 ATP가 빠져나오는 과정들이 모식화되어 있네요. 자, 그걸 그 다음에 연결하기 전에 위에 있는 응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운동 중에서 나타나는 산증, 이것은 운동 능력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1920년도 이후에 락트산 생성은 산증의 원인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그것이 바로 락트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ATP 가수분해가 격렬한 운동 중에서 근육 조직을 산성화시키는 양성자의 주 공급원이 또 됨이 또 밝혀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코리회로. 자, 이 과정은 강렬한 근력 운동으로부터 회복될 때 특히 이제 이 코리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호흡 속도는 빨라지고 증가된 산화대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 중에서 많은 양은 당 신생을 통해서 글루코젠 보충을 위해서 소비가 되네요. 이거 말고 유사한 과정으로서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초 조직 내의 피루부산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알라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닌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알라닌으로 전환된 알라닌은
간으로 돌아가서 당 신생에 쓰이죠. 그래서 이것을 글루코스 알라닌의 관계라 그래서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은 단백질 분해 중에서 생성이 되며 독성의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18장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코리회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아미노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시트르산 회로 중간체들은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변환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알라닌과 같은 다른 많은 아미노산 또한 쉽게 글루코스로 변환이 될 수 있네요. 좀 전에 이제 알라닌 이야기가 위에서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에서 나왔죠. 알라닌은 이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아미노산들을 당 생성 아미노산, 즉 당의 생성에 사용이 되는 아미노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당 신생 아미노산이 보다 더 정확한 용어다. 하지만은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단백질 내에 있는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루신, 라이신의 이화작용만이 당 신생 전구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단식 중에서 불충분한 탄수화물이 섭취되었을 때 근육 단백질의 이화작용은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한 중요한 주요 공급원입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그림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 그림은 좀 전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12-13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해당 과정, 반대로 당 신생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 오른쪽과 한번 비교해 봐주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자, 글루코스가 피루베이트로 바뀌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인슐린이죠. 왜?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글루코스가 세포질 안에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이 과정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글루카곤은 뭐예요? 이 과정을 막아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뇨병과 이런 해당 과정, 당 신생 과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에탄올 소비와 당 신생.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저혈당증이 있어. 저혈당증. 그래서 에탄올은 당 신생을 강력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을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에탄올이 많이 만들어지면 NADH 양이 증가되는 것처럼 미미한 효과를 보인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에탄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 반응의 역방향을 통해서 주로 간에서 이것이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NAD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이 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간 세포질에서 NAD 플러스에 대한 NADH 비율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과정을 또 연계시키나요? 이것은 락트산 탈수소 효소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의 반응들의 평형 상태를 움직여서 해당 과정을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 저해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기전은 세포질 말산염 탈수소 효소 반응의 평형 상태를 또 움직여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말산염으로 환원되게 하여서 당 신생에 또 사용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저혈당증은 온도 조절을 하는 뇌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의 온도를 2도씨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축구나 축축한 상태에서 구조된 사람에게 브랜드나 위스키를 먹이는 이러한 오래된 행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혈관 확장을 통해서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신해요. 그렇지만은 이 말초혈관의 확장이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열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대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글루코스가 체온을 높이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초콜릿을 먹게 한다든지 사탕 같은 걸 먹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더 좋은, 실제로는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12.6 해당 과정과 당 신생의 협동적 조절, 이 부분은
앞에 있던 내용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내용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351페이지에 있는 그림 12.4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12.4는요,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과 당 신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을 나타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슬라이드 제가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은 그림 11.6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 박스 안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알코올 대사예요. 알코올 대사. 자, 이 알코올 대사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제 저혈당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심각한 저혈당을 초래하는지를 이 알코올 대사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다시피 알코올 대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꾸죠. 그죠? 이게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서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ADH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틸코에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제 당 소비에 의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저혈당을 초래하는데 이거 다음에 제가 알코올 대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 그림에다 함축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은 해당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부분은 당 신생을 나타내요. 글루코스에서부터 쭉쭉 피로보선까지 나타내고 중요한 비가역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화살표가 있고 또 빨간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초록색은 이것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외에서 빨갛게 된 것은 이것을 그 과정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혈류에서 글루코스를 우리가 업테이크 한다. 이건 이제 알로스테릭 효과 조절인자에 의해서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고, 이건 왜요? 당신생을 우리가 이제 촉진하는 것을 이걸 막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그 다음에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인산, 자, 글루코스 6인산이 많으면은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이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꾸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글루코스 6인산이 많으면은 당 신생 조절은 오히려 촉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당 신생 조절하고 해당 과정이 조절한 인자들이 서로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니까 뭐 사이클릭 AMP 의존성 인산화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이 사이클릭 AMP 의존성 인산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알라닌 이것들이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여기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서 이 그림까지 연결을 잘 시켜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또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25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5페이지에는 해당 과정에서 또 다른 당들이 공급원으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해당 과정에서 배운 내용은 글루코스가 탄소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주로 맞추었다라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많은 다른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원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 12.7에서는 글루코스 이외에 단당류, 그 다음 당이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이당류, 그 다음 지방 대사에서 나온, 자, 아까 우리가 글리세롤이나 이런 것도 다 기지로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당 공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지를 이 12.7에서 다룰 거예요. 먼저 12.19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해당 작용의 글루코스 이외에 기질로 사용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에 보니까 식이탄수화물, 세포내 탄수화물, 지방대사,
예를 들어서 뭐 지방대사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이 글리세롤 3인산,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다이하이드로시 아세톤 포스페타제 이런 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식이탄수화물 이것들이 이제 셰포내로 결국 들어가겠죠. 셰포내로 들어가 가지고 글리코젠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락토스, 갈락토스, 말토스, 만노스, 수크로즈, 프락토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중간중간에 대사 경로로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해서 글루코스 이외의 단당류, 물론 이당류도 단당으로 바뀌면 이 과정에 다 참여하겠죠. 그 이외에 글리세롤 이런 것들도 당을 만들어내는 공급원으로 사용된다는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배우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